내년부터 대학 입학생보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정원 조정을 예고하면서 대학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에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은 초등학교가 5곳이나 되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과 A형이지만 두 가지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O+A형 백신이 턱없이 부족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100억대 매출을 올리던 중소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4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대학 입학생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적어지게 됩니다. 대학들이 사상 처음으로 입학 절벽을 맞게 된 것인데 정부가 강도 높은 정원 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전주 시내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5명입니다. 군산과 익산은 34명, 비평준화 지역은 3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11.2%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도 현재보다 서너 명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고교 졸업생 수가 대입 정원보다 적고 중학교 1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3년이면 16만 명의 대입 정원이 남아 돌게 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장 내년에 평가를 통해 대학 정원 5만 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하위 50% 대학에 대해 최대 30%까지의 강제적인 정원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량 평가는 물론 정성 평가에서 수도권 대학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지역 대학들은 일찍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주기 평가에서 대규모 정원 감축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서 학생 학습 역량 시스템을 재정비하였고 대학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고삐를 당기고 있어 지역 대학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 지역엔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초등학교가 5곳이나 되는데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인근 학교와 통합되면서 문을 닫은 농촌 마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떠난 건물은 곳곳에 커다란 금이가 있습니다. 관리에 손길이 미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우거졌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인근 농가로 번질 수 있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범지역 아이들이 여기 와서 담 넘어 뛰어와서 술도 먹고 또 못된 짓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새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보시다시피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하죠. 문을 닫은 인근의 다른 학교입니다. 수년째 정문이 굳게 잠겨 있어 주민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장을 이용하려 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군산에는 학생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가 모두 5곳으로 대부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생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폐교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폐교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거나 매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 기관이 이렇게 설립이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폐교를 활용하자는 그런 방침 때문에. 한때 학생들로 북적였던 학교들이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과 A형 두 가지입니다. 정읍에서는 O형이, 경기 연천에서는 A형이 발병했는데요. 두 가지 모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O+A형 예방 백신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정읍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곧바로 긴급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20km 안에 있는 소와 돼지, 염소 등 23만 2천 마리가 대상입니다. 백신은 O형과 A형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O+A형 백신입니다. 문제는 전북에 있는 나머지 소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예방 백신입니다. O+A 백신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접종 대상인 소 29만 마리 가운데 O+A형 백신을 놓은 것은 고창과 부안의 4만 2천 마리뿐입니다. 나머지는 O형만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자 정부가 O+A형 백신이 부족하다며 다른 지역의 접종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전북에 남아있는 O+A형 백신도 16,000마리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O+A형 백신을 수입하는 데 일주일가량 걸리고 접종 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다시 일주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전북에서 A형 구제역이라도 발생하면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닭가 백신을 놓고 수입을 한 뒤에 그때 A형을 추가로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평소에 O+A형 백신을 접종해왔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일부 농가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영입니다. 익산의 한 농로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된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백로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익산시 오산면의 한 농로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 백로를 검사한 결과 AI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고병원성 여부가 나오지 않았지만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농가 9곳, 31만 6천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제 공덕 산란계 농장에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주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AI 발생 인근 농장에 거점 소독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김제에 남아있는 닭과 오리 농가 53곳에 대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덕 건너편인 익산 만경강 일대에 무인 헬기와 광역 방제기 등을 동원해 일제 소독을 하고 축산 농가에 조류기피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끌어온 전주 서북권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전라북도가 하차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틀 만에 방침을 바꿔 허용하기로 하면서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전주의 시외버스 서부 간이 정류장입니다. 정읍 등으로 가는 시외버스 195편을 탈 수 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전주행 시외버스 승객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시외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시외버스 승객의 중간 하차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900m가량만 더 가면 중간 하차장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라북도는 직행버스에 맞지 않게 중간 하차장이 4곳으로 늘어나고 도로 여건상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도 있어 하차장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쪽짜리 정류장이라는 이용자 불만이 제기됐고 전주시도 하차 허용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서북권에. 그러면 하차도 이쪽에서 하면 좋죠. 전라북도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정류장 개통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하차를 허용했습니다. 하차장이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나 그래갖고는 어저께 그 부랴부랴 이렇게 긴급하게 또 협의를 해갖고 오늘부터는 지금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서북권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 설치는 10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 이미 1년 전에 설치 위치가 결정됐습니다. 이런데도 정류장 개통 이틀 만에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전라북도의 행정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20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교통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검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전주시는 정류장과 노선을 알지 못해도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까운 정류장과 노선을 제공하고 외국어 검색 기능을 추가한 교통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버스 결행과 도로 통제 같은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 가운데 14명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를 예비 소집한 결과 565명이 불참했고 이 가운데 14명은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들어갔으며 개학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때 100억대 매출을 올렸던 중소기업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4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한겨울에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수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때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꼽혔지만 지난해 10월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설비는 은행권에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계속 닫혀 있었어요, 진즉부터. 뭐 방문자나 필요하시면 이분 열어드리고. 문제는 남겨진 직원들입니다. 길게는 석 달치 월급이 밀린 데다 퇴직금은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는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문 닫아버리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은 씨와 같은 생산직 근로자는 모두 46명.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5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회사가 문을 닫기 직전에도 야간 작업을 해야 할 만큼 작업 물량이 많았다며 돈이 없어 못 준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거의 10시에 퇴근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114시간을 잔업을 했어요. 그렇게 매출이 많은데 월급을 3개월을 못 준다는 건 이건 고의성이 있어요. 이들은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최고 3년치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은커녕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목 찾기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이 전북의 17%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국토관리청과 서부지방산림청 등이 전북에 유치해 호남권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이 11곳에 불과해 64개인 호남권 공공기관의 17%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호남권 행정기관의 74%가 광주에 몰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몫을 찾으려면 17%에 불과한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을 33% 수준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공행정기관의 전북 이전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새만금 관광 레저 부문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국내 개발 전문 회사와 금융투자사 등이 고군산 군도와 신시 야미 관광 레저 용지 등의 농생명 테마파크와 수변 호텔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동서도로와 고군산 군도 연결 도로 등 내부 기반 도로 건설을 계기로 관광 레저 용지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AI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닭고기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현재 산지 육개의 경우 1kg에 2,093원을 기록해 한 달 전보다 64%나 올랐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42.1%나 상승했습니다. AI 발생 초기에 크게 떨어졌던 닭값은 설 이후 소비가 살아나고 종계 매물 처분으로 공급량까지 줄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자치법규 699건 가운데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는 법규를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상위 법령의 제정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실효성을 상실하고 주민 권익을 해치는 법규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조례와 규칙 등 20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최근 1년간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지만 저수량이 충분해서 올봄 영농급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의 전북 지역 강수량은 1,133mm로 평년 1,294mm의 88%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저수율 또한 평년 76%보다 5%포인트 낮은 71%에 머물고 있지만
올봄 영농철 급수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내에 출시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청과 전주 한옥마을, 덕진공원 등이 포켓몬 주요 출몰지로 소문나면서 게임에 몰두하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험 지역이나 안보시설에서는 게임이 실행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비켜달라는 구급대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대원이 확성기를 통해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어제부터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역별 적설량은 부안군 줄포면이 10cm로 가장 많고 고창 9, 정읍 7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서해안에 3에서 8cm, 내륙에 1에서 5cm가량 더 내린 뒤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정읍과 부안, 고창에는 내일 새벽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김제, 군산, 부안, 고창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내일 아침 산간 지역은 영하 11도, 전주는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